자, 오늘은 86회 근각계수와의 제 현규 왜 안 와요? 현규 사회적 거리두기. 아, 진짜 그거 때문에 그렇겠지. 자,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보면은 실제로 중3 때 이거를 원래는 안 배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3 과정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지원이가 중3 만약에 1학기를 책을 받게 되잖아. 그럼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없어요. 헐. 네. 없어서 뭐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중3 1학기 시험을 치는데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만약에 써서 풀면은 감점을 시킨다든지 그걸 못 쓰게 하는 그러한 게 있어요. 아, 주원이 불쌍해요. 네. 근데 이제 고1 과정에 와서 이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배우면 굉장히 쉽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얻어졌느냐, 이거를 중3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만약에 풀이를 하고 싶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인 다음에 풀면 괜찮대요. 네. 왜 이렇게 되는지를 네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실제로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어딘데 이게? 위에인가? 네. 오른쪽 페이지에 있네요. 네. 그죠? 이 뒤에 페이지에 보면은 그 설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다? 근의 공식이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이고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마이너스 루트 b예요. 그래서 얘 둘을 더하면은 분명히 더하면 얘랑 얘가 없어지고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어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알아요. 그 다음 두 분의 곱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빼기 4a c를 두 개 곱하니까 합차의 공식으로 곱해줘서 4a 제곱분의 4a c가 나와서 a분의 c가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보이는 거는 유도하는 과정은 근의 공식만 알면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구나 라는 걸 하면 되고, 두 번째, 두 개의 근을 가르쳐주고 2차 방정식을 구하라. 하나는 알파로 주고 하나는 베타로 줬을 때 x-알파, x-베타는 0입니다.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로 정해졌기 때문에 1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두 근의 합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야 되고 두 근의 곱은 그대로 플러스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2차식을 인수분해하라라고 했을 때 복소수의 범위에서 항상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인수분해를 하라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나오는 알파하고 베타가 바로 뭐냐 하면은 방정식의 근이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인데 이거 인수분해 하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곱해서 4 되고 더해서 2 되는 거는 사실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 없다 하는 거는 사실 어느 범위에서 하는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유리수 범위에서까지만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인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리수 범위에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무리수를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실 인수분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얘기하잖아. x제곱 빼기 3은 0이다. 이거 인수분해를 더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하라면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x 빼기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 근데 이거를 더 이상 인수분해 이렇게까지는 굳이 안 합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그런데 꼭 성격 이상한 놈이 어떻게?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 방정식의 근을 찾을 수는 있어요. 하나는 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거 두 개를 써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알았죠? 그거는 문제 내는 사람이 문제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혈렉은 자 뭐일 때 한근이 P 더하기 Q로 땜이면 다른 한근은 뭡니까? 지민이 P 마이너스 Q 무조건 이렇습니까? 아니요. 어떨 때는? 어? 한근이 P 더하기 Q로 땜이면 다른 한근은 무조건 P 빼기 Q로 땜이면 무조건 그렇게 됩니까? 아니 중근이 아니요. 이건 조건 아니죠. 뭐. 서로 다른 분인데. 어떨 때에만? 개수가 유리수일 때에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개수가 유리수 아니면 이런 이야기 못해요. 또 한근이 P 더하기 QI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한근은 혈내 복소수 P 빼기 QI입니다. 이것도 어떨 때에만? ABC가 실수일 때에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이게 혈내 관한 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넘어갑니다. 98쪽. 오 마이 갓. 쌤, 우리 네. 시험 대비 언제 들어가요? 9월달부터.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것은 자, 위치 관계를 일단 이야기합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D가 0이라는 것은 중근을 갖는 거고 D가 없으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는 것은 x축하고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바로 뭡니까? 근입니다. 근, 방정식의 근.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한 점에서 접한다는 말이고 허근을 갖는다는 것은 안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직선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입니다.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교점은 이렇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교점이라는 거, 이 교점도 뭐를 말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연립한 거. 요거죠. 박스 치세요. 요게 2차 방정식. 요거를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죠? 이 정리한 이 2차 방정식이 요 2차 방정식이 말이야. 요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을 두 개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교점이 두 개다 이거야.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다. 다시 말해서 한 점에서 접한다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다시 말해서 안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냐 안 만나냐를 판단하려면 다이에 어떻게 하면 좋겠니? 판단하려면 판별식 뭐의 판별식? 그 2차 방정. 무슨 2차 방정식? 2차 방정.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 저거 뭐? 이게 뭔데? 이게 뭔지 이게 뭔데 그래? 2차 함수랑 그거랑 뭐랑? 그거랑 이거 직선이랑 만나는 거를 찾기 위해서 뭘 한 거야? 이거 이거를. 교점. 그러니까 교점을 찾기 위해서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연립. 그렇지. 잠 깨나 좀. 네? 잠 깨냐고. 조금. 아 진짜. 연립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게 교점을 찾는 거야. 알았어? 다야. 지금 복습하는데 지금 졸면 또 언제 들을래? 안 그래? 저도 모르겠는데요, 쌤. 모르면은 질문을 하고 모르면 알려고 애를 써야지.
뭐가 모르겠어? 차 함수가 있어. 수학에서 교점을 찾는다는 말은 뭐를 구하냐면 연립 방정식의 해입니다. 네. 알겠어요? 네. 예를 들어 위에서 아까 했던 이거 있잖아요. 이 y는 ax 제곱 더하기 c하고 x축하고의 교점 이게 뭘까요? x축이 방정식으로 표현한 건 뭐예요? ax 플러스 y는 0이에요. 네? x축은 얘하고 연립 방정식 푸는 거야. 이거 연립 방정식 푸는 거 어떻게 y 대신 0 넣는 거라고. 그게 바로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점 찾는다면 무조건 연립이에요.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원하고 직선하고 교점 찾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원하고 직선하고 연립 방정식 푸는 거예요. 알겠어? 원하고 포물선하고 교점 찾는다. 그럼 원하고 포물선하고 연립 방정식 푸는 거야. 무조건 연립. 알겠습니까? 직선하고 교점 찾는다.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1차 함수 연립 방정식. 맞죠? 그러니까 교점은 무조건 연립 방정식이 해야. 수학에서 무조건 그래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는 계속 그냥 똑같아요. 어디에서나. 알았어요? 그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결론은 뭡니까? 이 페이지의 결론은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알았어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교점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 대본쪽 갑시다. 최대체수. 중3 때 최대체수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중3 때의 최대체수는 뭐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중3 때 최대체수는 x 꼭지점만. 알겠어요? 아래로 볼록일 때는 뭐만 있다? 최소값. 위로 볼록일 때는 뭐만 있다? 최대값. 요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진짜 진짜로 보내야 돼요. 근데 이제 고1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범위가 없는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 묻는 거 말고 뭐를 주고 뭐가 주어질 때? 범위가 주어질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의역 범위가 주어질 때에 최대 최소 묻는 걸 진짜 할 겁니다. 그럼 이거 잘 진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잘 들으세요. 가야 잘 봐. 이거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범위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은 요 알파,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예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이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어요. 다 날려. 그럼 뭐만 생각하냐면 요 범위에 해당하는 y 값들 요거 중에서 최대하고 최소를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묻는 최대 최소는 뭐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예요? x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야? y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야? y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제일 작은 게 뭐냐? 이걸 묻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다시 봐봐. 이 그래프 상에서 제일 큰 y 값은 어디입니까? 어디? 여기죠. 여기 제일 높죠. 그러니까 요때가 최대예요. 그럼 요 중에서 제일 낮은 값은 어느 거예요? 여기죠. 여기가 최소 값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최대 또는 최소가 생길 수 있는 후보는 몇 군데겠어? 여기 F 알파, 그 다음에 꼭지점, 그 다음 F 베타, 요 세 군데 중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생겨요. 알았나?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알파에서 베타야, 나야 봐. 그러면 생길 수 있는 게 F 알파, 그 다음 꼭지점, 그 다음 F 베타, 요 세 군데 중에서 뭐가 생긴다? 제일 큰 게 요게 최대값이고 요 중에 제일 작은 게 요게 최소값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요 축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 정의역 주어진 X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요렇게 세 군데 중에서 후보를 찾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밑에 어떤 경우? 요런 경우 축이 얘는 요 알파 베타 사이에 축이 포함이 안 돼 있죠. 그 경우에는 몇 군데만 조사하면 되느냐 하면은 F 알파하고 F 베타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크냐 작으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축이 이 범위에 속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역시 F 알파하고 F 베타 사이에서 어느 게 크냐 작으냐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개 중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찾으면 되는 거고 아까 같이 축이 정의역에 속해져 있으면 세 개 중에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필기합니다. 축의 방정식은 뭡니까? 축의 방정식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다혜야 축의 방정식이 뭐야? 축의 방정식. 축 x는 뭐? x는 뭐겠어? 이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 0. 아니.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입니다. 알았어요? 이게 축의 방정식이에요. 필기 안 하나? 쌤 여기까지 보는 거 맞아요? 네. 쌤 근데 저희 왜 벌써 여기에요? 시작을 했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저번에 한 이쯤에서 했잖아. 아니에요. 그다음 그래서 106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06쪽에 어떤 식으로 최대값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3x제곱 더하기 6x 빼기 1인데 얘는 지금 범위가 주어져 있죠.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뭐를 조사해야 되냐면 축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다에 얘 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이 사이에 속하나 안 속하나? 속합니다. 그럼 몇 개를 조사해야 돼? 3개를 조사해야 돼요. 첫 번째 왜? 뭐? 왜요? 아까 했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축이 여기에 범위 사이에 있으면은 여기 세 군데 중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개를 조사하는 거야. 첫 번째 뭘 조사한다? F-2. 그 다음에 F, 아까 꼭지점 F-1. 그 다음에 F1. 요 세 개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2는 요만큼 1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1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2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1은 여기 있어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최대일까? 여기에서 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 안 해봐도 돼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조사하면 이게 최소, 이게 최대입니다. 이때는 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래프 생각 안 하고
만약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그냥 3개 조사해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하면 돼요. 네. 근데 그 시간마저도 단축하려면 다 해야 이래서 의자 빼 하려면 그래프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양수값이 얼마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만 생각을 해보면 이 계산하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이너스 2는 왜 안 한다고? 그리고 봐봐 여기가 축이 마이너스 1이에요. 네. 마이너스 2는 1만큼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1에서 1은 2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최대는 여기에서 최대가 생기겠나 여기에서 생기겠나 오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왜 해요? 마이너스 1은 최소값 아. 이건 최대값 알았죠? 그래서 두 개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알았죠? 쌤 근데 저희 이거 중간에 뛰어넘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네. 다음 네, 맞아요.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중3 때까지는 방정식을 푸는 근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알았죠?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이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한다 했습니까? 고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했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에 적으세요. 기본은 뭘까요?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 어떻게 인수분해하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4차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알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여기 0이 되는 거, 여기 0이 되는 거, 여기 0이 되는 거 세 가지를 다 찾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허근까지도 구해야 됩니다. 복소수의 범위에서 구하는 거예요. 또 일반적으로 당연히 3차 방정식은 근을 3개 갖는 거예요. 예. 4차 방정식은 4개 갖는 겁니다. 네. 5차 방정식 당연히 5개 가져요. 네. 그런데 저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에 지금 근의 공식은 없는가요? 있긴 있습니다. 네, 3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고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는데 더럽게 복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안 외우는 게 더 나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 얘만 근데 얘기해 줘- 따로가 있다고요? 네? 얘만 따로 그게 있다고요? 원래 거랑 다르게? 원래 거랑 다르게 해서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원래 2차 방정식 같으면은 근의 공식이 있잖아요. 네.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하는 공식. 네. 그거는 만능이야. 뭐든지 그냥 거기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그거랑 이거랑 달라요? 이거는 3차라니까. 아 제가 식이 달라져요. 공식이 다르죠 당연히. 아 네. 응. 3차 방정식만 하더라도 A4지 가로로 해가지고 한 줄 쭉 써야 돼요. 선생님 못 외웁니다. 진짜요? 책이 안 나와요? 책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긴 있지만 전혀 유용성이 없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그런 공식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써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줄 아느냐 이거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그래서 117쪽 한번 봐봐요. 117쪽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3차나 4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립제법 하죠. 자, 조립제법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를 찾는 거냐 하면은 여기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뭐가 되는 걸 찾는다?
0이 되는 거, 나머지 0이 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네. 나머지가 0이 되어야 그게 인수거든. 예. 맞죠? 그럼 여기에 집어넣는 수는 어떤 거를 집어넣어야 된다 했어요? 1 마이너스 그렇죠. 2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한 두세 개 정도만 하면은 0 되는 거를 분명히 찾도록 줍니다. 문제에서. 예. 근데 정말로 만약에 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요거 박스 쳐놓으세요. 안 칠 사람은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게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에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어서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분해 조립제법도 아주 간혹가다 있습니다. 정말 간혹가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조립제법 하려고 봤는데 해보니까 이거는 1 넣어도 안 되고 2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되고 뭘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를 넣어야 되냐면은 요거 약수분의 요거 약수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 뭐 집어넣으면 0 되는 게 생기냐면 3분의 1 집어넣으면 0 되는 게 생기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약수분의 요거 약수를 집어넣는다. 그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보통은 다 최고차항 계수가 1로 주어지면 이거 약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집어넣는 거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런 순서대로 집어넣어서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네. 이게 3차하고 4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 119쪽 한번 봐보세요. 119쪽에 있는 거는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2차, 4차 이렇게 있는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기차 방정식은 첫 번째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는 게 한 가지 스타일. 치환해도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치환을 하거나 아니면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고친다고 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고치느냐?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에서 빼기 x 제곱으로 고쳐요. 그럼 이 앞에 세 개가 x 제곱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고 이 뒤에 게 x의 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인수분해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 기억납니까?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 예. 이렇게 개수가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요거 1이고 요거 1이에요. 요거 마이너스 5고 요거 마이너스 5입니다. 아예 이런 방정식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서는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적혀 있는 걸 읽어도 돼요. 네, 상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았죠? 상반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상반 방정식. 얘는 어떻게 풉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한번 나눠줍니다.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분의 5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하고 얘하고 짝을 지어서 요렇게 그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2를 했는 거고 얘하고 얘를 짝을 지어서 마이너스 5의 x 더하기 x분의 1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뭐예요? 이걸 치환하죠. 그죠? 그래서 t의 값을 찾습니다. t의 값을 찾아서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1, x 더하기 x분의 1이 6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값 여기에서 2개, 여기에서 2개 총 4개를 찾아냅니다. 이게 상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았죠? 넘어갑니다.
124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빨리 개념 설명. 자, 3차 방정식에서도 뭐가 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알았죠? 다이야.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했어요. 3차 방정식에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거 지금 외워야 됩니다. 지금 외우세요. 기억 안 나면.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용하고 이게 앞에서 뭐도 있었어요? 곱셈공식 변형하는 것도 있었죠? 뭐 그걸 써서 문제에서 막 물어볼 겁니다. 이제. 알았죠? 이게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또 그 밑에 세근을 가르쳐 줬을 때 그러면 3차 방정식 어떻게 작성합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곱한 게 0이 돼요. 별표라고 아니요. 외우라고 했지. 외우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전개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 외웠는 공식 중에 있었죠? 저거 3개 곱하는 거. 그죠? 몇 쪽에 있어요? 지금 12쪽에 있습니까? 10쪽에 있죠. 10쪽에. 그죠? 10쪽에 8번 공식이 이거예요. 3개를 곱하는 거.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하는 거 있었죠? 예. 여기에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마이너스가 있고 3개의 합이 되고 2개끼리 곱해서 더한 게 있고 마지막에 세근의 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근을 가르쳐 줬을 때 3차 방정식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았죠?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125쪽처럼 앞에서 했던 곱셈공식 변형들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바꾸어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에 관계있어요. 다음 시간에 뭐부터 하느냐면은 오메가부터 복습을 할 겁니다. 알았죠? 오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8쪽부터 복습할 테니까 제발 시작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안 빠지지.